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동혁 현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 시절에 내린 보석 결정 관련해서 두 변호사가 친분을 이용해서 보석을 이끌어냈다는 그런 재판에 대해서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며칠 오늘인가요? 내일 정도에 나온다고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서 변호사하고 윤 변호사 이렇게 돼 있대요. 서 변호사는 아마 광주 쪽에 있던 변호사인 것 같고 실제 선임하고 수임계를 낸 변호사 같습니다. 근데 윤 변호사는 장동혁 현재 대표하고 그때 당시에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서 서 변호사가 윤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야 우리 건설업자 지금 구속돼 있는데 두 명인가요? 구속돼 있는데 보석으로 풀어줄 수 있겠냐? 집행유예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연락이 돼서 내가 아주 밥도 먹고 술도 먹는 아주 친한 사이야 해볼게 이렇게 해서 서 변호사가 윤 변호사를 소개했고 그래서 총 2억 정도 2억 2천 부가세 포함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2억 2천의 돈을 받아서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건 내용을 보면 실제로 윤 변호사가 당시 장동혁 판사한테 전화를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법정에 나가서 전화 통화한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다만 보석 얘기는 없었고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해당 사건 기록을 잘 살펴봐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윤 변호사는 선임계를 낸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선임계를 내지 않으면은 원칙적으로 판사든 검사든 법정에서든 검찰청에 가서든 변론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까지는 자기가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그때 만약에 아니 선임계도 안 내고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했다면 법정에서 그 얘기를 했겠죠. 근데 해당 사건 기록 잘 살펴봐달라. 그때 보석 얘기는 안 했어요. 자기가 보석에 크게 그것으로 영향을 받아서 안 된 것처럼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때 당시에 딱 잘라서 그런 말 전혀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너무 가관인 게 뭐냐면 왜 보석을 해줬냐고 하니까 그게 보석을 해줬는데 그 다음날 퇴임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판사 시절에 오늘 보석해주고 내일 자기가 퇴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가관이죠. 저의 퇴임으로 사건이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면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지고 다음 재판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판사가 중간에 그만두면 구속사건도 다 풀어줍니까? 네? 법원 시스템이 그렇게 허락합니까? 피고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중간에 보직 이동이 된다든지 그만둔다든지 하면 구속된 사람 다 풀어주는 게 사법부의 시스템입니까?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보석을 한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윤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거 대가로 1억 5천만 원 받았답니다. 선임계도 안 내고 그냥 전화로 한 통화했던 사람이 1억 5천만 원 받았어요. 그게 법정에서 밝혀진 일입니다. 그러면 2억이라면 2억 2천 예를 들어서 부가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2억 2천에서 1억 5천 빼고 나머지를 서 변호사 선임계를 낸 서 변호사가 가져갔다면 나머지 1억 5천이나 되는 2배나 되는 돈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그냥 윤 변호사가 꿀꺽하고 말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는 이게 대가가 주어졌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이게 대가가 주어졌다면은 장동혁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대표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구속돼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엄중한 범죄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100번, 1000번을 양보해서 돈도 안 받고 대가 없이 그렇게 아는 친분인 사이라서 사사로이 보석을 해줬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죠. 판사 예를 들어 아무리 낮은 직급이라 하더라도 공무 담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제1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공수처장님, 네. 이거 퇴직한 판사들도 수사 대상이에요. 공수처법상. 요거는 제가 보기에 아직 증거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수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범죄 혐의가 명백해 보여요. 그럼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사 대상 범죄가 있는지 그런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살펴보고 답변 결과 보고 하십시오. 살펴보고 어떻게 할 건지. 네, 지금 그렇게 어쨌든 기계적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법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변호사들 쪽인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자기가 판사 시절에 이런 식으로 증언만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굉장히 암장된 사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암장돼 있는 더 큰 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이 정도의 단서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단서 가지고 수사를 안 하면 어떤 사건을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수사하십시오. 네, 공수처장님 네. 수사 착수하시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하십시오. 네,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다음 질의 일부만 호우로 좀 해주시면 좀 길어서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